안녕하세요, 닥터조입니다. 얼마 전에 카페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간단하게 과일과 오이로 점심을 먹었던 사진을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. 댓글 몇 가지 읽어드리자면, 와, 그런 게 배 안 고파요? 이렇게 드시면, 아니면 배고파 보입니다. 유유. 나중에 배고프면 어떡함? 크크크. 또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다. 이거 후식 아니냐? 이렇게 제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고, 저는 면이 너무 좋아서 힘들 것 같아요.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요. 본인들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,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금방 배가 고픈 경우가 있죠. 그래서 허기가 져서 단식이나 이런 거 하려도 절대 할 수가 없고 금방 배가 고파서 어려운 경우,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영양소 결핍이고, 두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. 영양소 결핍은 예를 들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냥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. 뇌에서 배로 꼬르륵.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. 이 결핍되는 영양소들이 많을수록 배가 고프다는 신호, 이게 뭔가를 먹으라고 하는 신호, 이게 강렬하겠죠. 이게 한 가지 원인이고,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원인, 인슐린 저항입니다.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무조건 나와요. 인슐린 호르몬이.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빨리 나와요. 쏟아져 나와요.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고 적게 나옵니다.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예요. 나의 건강과 내 인생을 판가름질 정도로 중요한 팩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나 과자, 사탕, 흑당, 버블티, 이게 너무 좀 과하게 단, 설탕이 많이 들어간 현대 음식을 먹어버렸어요. 그럼 혈당이 증가하겠죠. 혈당이 굉장히 확 증가할 거예요. 단기간에. 그럼 바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, 인슐린도 확 분비가 될 거예요. 많은 걸 다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.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혈당이 저하가 되는데 확 떨어집니다.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.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딸리게 되고 배가 고프게 되고 단 게 또 땡기는 거예요. 다시 1번부터 무한반복. 땡기니까 또 단 걸 먹게 되고 혈당이 확 증가하고 인슐린 분비가 확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고.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. 여기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. 왼쪽에 하나, 오른쪽에 하나.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사람의 혈당을 측정을 한 거예요. 아래축에 X축이 시간, 여기 보면 12시부터 6시, 12시 이렇게 24시간이 표시가 돼 있고, Y축은 혈당입니다. 그리고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선이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걸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측정한 거예요. 이 혈당은 늘 바뀌니까 공복일 때 다르고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가고, 뭘 먹었는가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가나 적게 올라가나 다르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보이시는데 140 적혀 있고, 이 노란 선이 어퍼 리밋, 상한선이에요. 혈당의 상한선. 그리고 이 빨간 선, 70 적혀 있는 빨간 선이 하한선입니다. 혈당이 140보다 높거나 70보다 낮으면 좋지 않으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라 그랬죠. 이 검은 점선, 혈당을 보게 되면 왼쪽은 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 노란 선과 빨간 선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. 근데 오른쪽은 그걸 막 벗어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널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자, 이게 어떤 차이냐. 보통 우리 공복의 혈당이 80 정도인데 왼쪽 사람은 점심으로 예를 들어서 아보카도랑 계란찜을 먹었어요. 혈당을 그렇게 확 끌어올리지 않는 음식. 그럼 2시간 정도 지나면 한 120 정도까지 혈당이 올라가죠.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. 그리고 또 다시 서서히 떨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한 80 이 정도로 내려갑니다.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. 자, 반면에 오른쪽 사람은 이 가공식품 아니면 당지수가 엄청나게 높은 식품을 먹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. 여기 시간을 보시면은 6시 지나서 오전에 한 10시쯤에 사무실에서 커피 믹스를 마셨나봐요. 아니면 친구랑 카페에서 흑당 버블티를 마셨나봐요. 혈당이 갑자기 쭉 치솟기 시작해서 270까지 올라갔어요. 그리고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인슐린의 효과로 인해서 혈당이 다시 뚝 떨어졌어요. 60까지 떨어졌어요. 70 이하로 내려간 거죠. 빨간 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갔다고요. 굳이 그렇게까지 안 떨어져도 되는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작동이 잘 돼서 오버된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혈당이 떨어지니까 머리가 멍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또 먹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 뇌의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집니다. 조울증 같이 아니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혈당이 확 올라갔을 때 살이 쪄버리죠. 그리고 인슐린이 또 너무 많으면 또 다른 효과가 뭐예요? 세포의 산화 손상을 유발을 해요. 세포가 산화가 되면은 노화된다는 뜻입니다. 근데 이 노화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이 노화된다는 거예요. 당뇨는 혈관이 늙는 병이에요. 간단하게. 어쨌든 그래도 인슐린이 나와서 자기 할 일들을 하니까
혈당이 떨어지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. 이 인슐린이 또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 빨간 선,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이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콜티졸 호르몬이 또 나와요. 혈당이 너무 낮으면 죽으니까.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콜티졸을 너무 쥐어짜서 부신피로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성피로가 생기겠죠.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. 오후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못 견디는 거죠. 너무 피곤해서. 그 힘든 상황에서 카페인 들어오니까 부신이 더 또 쥐어짜니까 이 사람 완전히 이제 부신 갈아 엎어지는 거예요. 부신이 너무 필요해서 콜티졸을 더 못 짜낼 정도까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피부 트러블 생기고 여드름, 아니면 혓바늘 생기고 뭐 입술이 부르트고 심하면 대상포진이 생기고 감기도 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둘 다 평균 혈당은 120인 거예요.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. 근데 그 실체를 알고 보면, 들여다보면 왼쪽은 이렇게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서 120이었던 거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를 뛰고 있었던 거죠. 하지만 검사상으로는 둘 다 정상, 뭐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그냥 정상. 근데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혈당이 180을 넘어가서 막 200까지 치솟으면 뇌에 데미지가 생깁니다. 그리고 60으로 당이 너무 떨어져도 뇌에 데미지가 가요. 또 인슐린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는 망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 인슐린이 귀한 줄도 모르고 슬슬 짜증내면서 인슐린 저항을 할 준비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서서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 당뇨가 찾아오는 거예요. 한 5년에서 15년 걸리는 프로세스입니다. 어떤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으면 뭐 어저께 뭐 실수해가지고 당뇨 걸리는 게 아니죠. 일주일 잘못해서 한 달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.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.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한 거죠. 그 과정을 잘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. 혈당 검사가 당뇨 진단하는데 최악인 이유.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니까 우리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위험해요. 혈당은 안정적인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질문하신 분들, 배고프다는 분들. 이 결론은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배고픔을 잘 안 느껴요. 근데 오른쪽 사람은 맨날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. 오른쪽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대체로 영양 가치도 떨어지거든요. 순 당분이랑 밀가루, 영양 결핍이 동반되는 거예요. 아까 배고픈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, 영양소 결핍. 오른쪽 사람이 영양 결핍이 될 확률이 더 크죠. 그러니까 저는 금방 배가 고파요. 배가 고픈 이유는 위가 커서, 아니면 배꼬래가 커서 이런 게 아니라, 아니면 운동량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본인들도 아실 테고, 진짜 원인은 영양소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 두 가지입니다. 이거를 고치려는 방법은 일단 천천히 고쳐야 되고요. 하루아침에 안 될 거 아니에요. 이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돼요.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줄이는 것 첫째로,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,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해주는 것,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단백질이나 지방, 식이섬유, 물 이런 게 많으면 좋아요. 배고픔이 좀 덜해요. 단백질, 지방, 식이섬유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견과류고, 또 지방을 섭취를 해주면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데 렙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하죠. 오렌지나 자몽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잠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. 수면 부족이 식욕을 증가시켜요. 밤에 잠을 안 자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와요. 그렐린 호르몬은 공복 호르몬, 배고픈 호르몬이에요. 밤늦게까지 있다 보면 야식을 또 먹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어제 잠을 못 잔 것 때문에 오늘 배가 고프다고요, 낮에. 그 당시에 잠을 안 자고 있을 밤에 야식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영향을 끼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트레스 조심해야 됩니다. 스트레스는 뇌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소진을 하죠.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하면 콜티졸 호르몬, 스트레스 호르몬, 콜티졸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굶어도 인슐린이 나온다는 거예요. 요 굶어도 인슐린이 나오는 이유,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. 간헐적 단식을 내가 아무리 해봤자 혈당이 조정이 안 되는 경우 점검해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누구는 조금 먹어도 아니면은 굶어도 간헐적 단식을 해도 배가 안 고픈 이유, 누구는 자주 먹는데도 배가 고픈 이유,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보너스로 제가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니고 종종 디톡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끔 이렇게 이제 먹습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좋은 디톡스는 굶는 겁니다. 이 디톡스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간이 알아서 매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간을 좀 쉬게 해주면 되는 건데, 이 디톡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주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댓글을 잘 못 봐요, 사실. 초반에 잠깐 보고 다음날이 되면 거의 못 보게 되는데,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. 닥터조의 건강이야기 카페에 오셔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돼요.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